명절 3일 전 시댁 절대 안 간다는 아내가 내뱉은 소름 돋는 한마디. 명절이라는 단어는 참 묘합니다. 어릴 적엔 세뱃돈 받을 생각에 가슴 뛰는 단어였는데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니 가슴이 턱 막히는 단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찬바람이 쌩쌩 불던 2월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야근에 찌들어 푸석하기 짝이 없더군요. 15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설 연휴가 딱 사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에서부터 왠지 모를 긴장감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지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거실에는 켜두지 않은 TV 화면만 검게 입을 다물고 있었고 부엌 쪽에서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에 2월 17일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설날 당일 날짜가 마치 저를 노려보는 붉은 눈동자처럼 느껴져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본체만체 하는 아내의 뒷모습.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김치찌개 냄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아, 올 것이 왔구나. 명절을 앞둔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고질병 명절 증후군이 시작된 겁니다. 여보 나왔어. 밥은 당신 안 먹었으면 배달이라도 시킬까? 족발 어때? 당신 좋아하는 그 집에서 시킬게. 제 딴에는 최대한 밝게 비위를 맞춰보려고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개수대에 그릇을 던지는 소리만 요란하게 돌아왔습니다. 쾅, 쨍그랑. 그릇끼리 부딪히는 날선 소음이 마치 저에게 쏟아붓는 욕설 같았습니다. 물이 튀어 앞치마가 다 젖는데도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세미질만 거칠게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살벌하던지 저는 넥타이를 풀다 말고 멈칫했죠. 평소 같으면 다가가서 백허그라도 해주며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명절 직전에 아내는 건드리면 터지는 시한폭탄과도 같아서 괜히 건드렸다가 불똥이 튈까봐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양말을 벗으면서 생각했죠.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무사히 넘기나. 작년 추석 때도 가는 내내 차 안에서 한마디도 안 해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얼마나 눈치를 봐야 하나.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다시 나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가 당부하셨던 말을 꺼내야만 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기 여보, 아까 낮에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어머니가 설날에 아침 일찍 오라고 하시네. 알잖아, 우리 큰집이라 음식할 거 많은 거. 가서 전 부치는 것만 좀 도와드리고. 아, 물론 나도 옆에서 거들게. 당신 혼자 하라는 거 절대 아니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꺼낸 제 말에 거칠게 움직이던 아내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만 들리는 정적의 시간 1초가 1분처럼 길게 느껴졌죠. 아내가 수도꼭지를 잠그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아내의 눈빛, 그건 제가 알던 순한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지난 10년의 세월과는 전혀 다른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일찍 가서 전을 부쳐? 아니 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어머니 힘드시니까.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서 엄마가 기다리시잖아. 당신이 한 동그랑땡이 제일 맛있다고. 솜씨가 좋아? 당신 눈에는 내가 전 부치는 기계로 보여? 당신 어머니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이냐고. 당신네 식구들 배 채워주는 식모로 보이냐 이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쩍 갈라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사실 아내는 지난 10년 동안 명절이면 군소리 없이 시댁에 가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치 보며 여보 힘들지? 하면 피식 웃으며 괜찮아 얼른 가서 과일이나 먹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명절을 싫어하긴 해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번엔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당신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명절이잖아. 1년에 딱 2번 있는 거 가서 하루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 남들 다 하는 건데 유난 떨지 말자 좀. 유난, 하루? 그래, 당신한텐 하루지. 가서 주는 밥 먹고 졸리면 자고 TV 보다가 심심하면 친구 만나러 나가는 당신한텐 꿀 같은 휴가겠지. 나한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당신이 알기나 해? 그 집 현관문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야. 숨도 크게 못 쉬고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못 마시는 감옥이라고. 아내의 입에서 한숨과 함께 비소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비웃음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저라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왕복 10시간 운전해야지, 부모님 눈치 봐야지, 조카들 용돈 챙기느라 돈은 돈대로 깨지지. 명절 지나고 나면 저도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남편들도 힘들다는 걸 알아주길 바랬어요. 나도 힘들어. 운전 5시간씩 하는 건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우리 집 오면 어머니가 다 챙겨주잖아. 갈 때 반찬 싸주셔, 애들 용돈 주셔, 설거지나 좀 하지. 당신이 거기서 밭을 매냐, 소를 키우냐? 요즘 세상에 우리 집처럼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집이 어디 있다고 그래? 뭐, 설거지나 좀 해? 잘해주는 집? 아내가 빨래를 개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아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어머니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는구나. 관심이 없는 거지. 당신 편하자고 내 희생은 당연한 거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뒤에서 무슨 말 하는지, 날 어떻게 취급하는지 당신은 꿈에도 모르지.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툭 하면 전화해서 안부 묻고, 김장김치 보내주시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떻고, 당신 오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시잖아. 저는 억울했습니다. 진심으로 억울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늘 며느리를 위해 과일을 깎아주고 집에 갈 때면 트렁크가 터지도록 바리바리 싸주시는 다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억지를 부린다고 피해망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만하자. 피곤해. 더 싸워봤자 우리만 손해니까. 내일 모레 아침 7시에 출발할 거니까 짐이나 싸. 누나네 식구들 점심때 온다니까 매형이랑 술도 한잔해야 하고. 그 말이 도화선이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차가워서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나 이번 명절 안 가. 뭐? 안 간다고. 이번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당신네 집 안 가. 내 제사상 차려준다고 해도 안 가. 뭐? 지금 제정신이야? 안 가다니? 부모님이 기다리시는데 그게 며느리로서 할 소리야? 미쳤어? 며느리? 그래, 며느리. 당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 당신 친구들 만나러 나갔을 때 기억나. 그때 당신 어머니가 나 부엌 구석에 앉혀두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예, 너는 친정이 가난해서 해온 것도 없잖니? 내 아들이 착해서 인물이 훤해서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 명절에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않겠니? 우리 딸 오기 전에 화장실 청소랑 이불 빨래 싹 해놔라. 너는 그게 밥값 하는 거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멍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인자하신 어머니가 돈 이야기를 꺼내며 아내의 친정을 들먹였다고, 그것도 모자라 몸으로 때워라, 밥값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어머니 그런 분 아니야. 당신이 예민해서 곡해해서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들어.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부엌 구석에서 소리 죽여올 때 당신 뭐 했어? 술 냄새 풍기며 들어와서 나보고 왜 뚱에 있냐고 짜증 냈잖아. 전이 맛이 없네 어쩌네 하면서 타박했잖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내가 물건이야?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하는 식모냐고.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야. 당신만 아들 아니고 나도 우리 엄마 딸이라고. 우리 엄마 나 시집 보낼 때 남들만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펑펑 우셨어. 그 눈물 생각하면 나 가슴이 찢어지는데 당신 어머니가 내 가슴을 그렇게 후벼 파. 그런데도 나보고 거길 가서 웃으라고? 전을 붙이라고? 아내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필름이 되감기듯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던 아내,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없이 창밖만 보던 아내, 어머니와 통화하고 나면 표정이 어두워지던 아내. 어머니가 저 없을 때면 아내에게 묘하게 눈치를 주던 그 찰나의 순간들이 그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효자 노릇한답시고 아내를 방패막이로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그게 진짜야. 이제 정말 당신이랑 못 살겠어. 시댁 갈 거면 혼자 가. 아니면 이혼해. 도장 찍어.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비참하게 못 살아. 이혼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은 진심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갈 기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아니,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제발 아내의 말이 거짓말이기를 오해이기를 빌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왜 퇴근했어? 며느리한테 말했니? 설날에 만두속 좀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 내가 재료 다 사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고 명랑해서 지금 이 상황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셨어요? 지난 추석 때 집사람한테 친정 가난하니까 몸으로 때우라고 밥값 하라고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당황한 듯 하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투의 대답이 들려왔죠. 아니 뭐, 그게 무슨 소리니?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 농담 삼아 한 말이지. 걔는 칠칠 맞게 그걸 또 너한테 일러 바치니? 쪼잔하게 어른이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농담. 웃자고 한 소리?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가벼운 단어에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흘린 10년의 피눈물이 그 씻을 수 없는 모욕이 고작 농담이라는 포장지 속에 짓밟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지르는 구성이었죠. 그게 어떻게 농담이에요?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게 농담이냐고요? 어머니, 저 정말 실망이에요. 진짜 실망이라고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실망이라고요. 야, 너 미쳤니?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서 지금 애미한테 소리를 질러? 저 이번 명절에 안 갈 겁니다. 아니, 어머니가 집사람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전까지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2번 다시 집사람 종 취급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우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너무나 가냘퍼 보였죠.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아 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여보,
내가 등신이었어. 당신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나만 편하려고 나 효자 소리 듣겠다고 당신 지옥 속에 밀어 넣었어. 내가 나쁜 놈이야. 제발 용서해줘. 아내는 제 어깨를 주먹으로 치며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저도 아내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죠. 그날 밤, 거실은 저희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짐을 쌌어요. 시댁으로 가는 짐이 아니었죠. 다음 날 새벽, 저희는 차를 몰고 북쪽이 아닌 동쪽으로 탁 트인 동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롯이 저희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는데 아내가 참 오랜만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더군요.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여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다고. 내 부모가 소중하면 내 아내는 더 소중하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얘 옆에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인데 말입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호통을 치시더니 나중에 변명이 뒤섞인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분간 답장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내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그리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존중할 준비가 될 때까지 저는 철저하게, 아주 독하게 아내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숙제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내가 명절에 가기 싫다고 하면 그저 투정으로만 듣지 마세요. 당신이 TV 보며 웃고 떠들 때 아내는 부엌 구석에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는 당신이 모르는 혹은 모른 척하고 싶었던 깊은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아내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보, 고생했지. 고마워. 사랑해. 라고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그리고 제 뒤늦은 반성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위에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